자, 시작해 봅시다. 지난번 했던 거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해볼까? 간단하게만 하고 호다닥 진행할게요. 접선의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지난번에는. 맞죠? 그 전에 했던 미분계수랑 동함수가 전부 다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보자. 이거니까. 맞지?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던 게 뭐였지, 세성아? 접점과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선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접점을 줄 때가 첫 번째 기본형이고 접선의 기울기를 줄 때가 두 번째 기본형입니다. 그러면 접점의 좌표를 줬다라는 말은 그 A를 이용해서 뭘 찾아주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야. F'에다가 그 A를 넣어주면 그냥 그게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바로 뭘 구할 수 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가 끝! 기울기만 찾아주세요 이거예요. 맞죠? 다음 두 번째, 기울기를 줬다면 그걸 이용해서 뭐 찾으러 가야지? 접점 찾으러 가야지. 그래서 기울기 M 줬으니까 F'에 A가 M이 되도록 하는 그런 누구를 찾아주세요? A를 찾아주세요. 그럼 그 A를 이용해서 누구를 찾아주면 접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입니다. A, FA입니다. Y좌표 한 번 더 찾아주고 그러면 이제 뭘 구하러 가면 끝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끝납니다. 맞죠? 뭘 찾아주세요? A, 접점의 X좌표를 찾아주세요. 이게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뭐 하라 그랬어요? 일단 접점을 가정합니다. 맞죠?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 진짜 A를 써서 아까 여기도 A였지만 A를 써서 일단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 A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도 구해줘요. F'의 A. 아직까지 A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A라는 미지수는 그대로 A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해달라 그랬어? 접선의 방정식 일단 식을 세워주는 것. 그치?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Y는 F'의 A에 x-a에 더하기 fa 해주면은 접선의 방정식인데 아직까지 a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 해주는 거야? 곡선 밖의 점 만약에 p, q가 주어졌다면 너희들은 뭐 해주면 돼? 얘가 p, q를 지난다. 지난다라는 거는 대입하면 끝납니다라는 얘기였고 이게 첫 번째 풀이였습니다. 맞죠? 근데 두 번째 풀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두 번째 풀이는 조금 더 간략하게 풀 수 있는 모의고사 형식의 풀이고 학교 선생님들도 간혹 설명하시기는 합니다. 수능을 대비하는 선생님들은. 그래서 아무튼 A, FA 접점을 가정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줘요. 뭐예요? F'의 A까지 구해줘요. 근데 여기서는 접선을 바로 A에 대한 식으로 구하지 않고 바로 뭐랑 같아진다라고 해버려? 점과 점을 연결합니다. 맞죠? 그래서 P-A분의 뭐야? Q-FA랑 같아집니다라고 하면 끝난다였어. 어떻게 풀었었는지는 우리 풀이 보면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죠? 곡선이 있고 밖에서 그었을 때 이 점과 이 점, P, Q랑 접점 가지고 뭐 해달라는 얘기야? 기울기를 한 번 더 구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이걸 풀어주면 결국 얘랑 똑같은 A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줄, 두 줄 정도 더 간단해집니다라는 이 풀이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자. 몇 번? 쌤 하이맥스 47번 볼 건데 자 이거는 맞췄던 사람들도 재성이도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단 좀 보자. 설명할 게 하나가 있어요. x3승 더하기 2x 더하기 7이라는 곡선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1,4라는 P라는 점이 있어요. 그 점에서 접선을 그었대. 곡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맞죠? 저기 저 첫 번째 형태에 해당하는 거겠네. 그 접선을 만들었는데 근데 뭐 한대? P가 아닌 점 A, P. P 말고 A, B라는 점 또 다른 점에서 뭐 합니다? 곡선과 만납니다. 너네 수학상 배웠을 거 아니야. 만난다라는 말은 뭐 해달라 그랬어? 연립을 해줍니다. 맞죠? 그럼 연립을 해서 나오는 방정식에서의 누구? 실근은 뭐가 되는 거죠? 접점에 대한 누구? X 좌표를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일단 그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으러 갑시다. 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4로 주어진 거고 그래서 누구를 구하러 가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러 가자.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2니까 거기다 바로 마이너스를 넣을게요. 3 더하기 2가 나와서 5가 나옵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까지는 다들 맞게 구했을 거야. y는 5x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뭐 4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9까지 붙여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이 접선의 방정식과 이 곡선을 뭐 하러 가요? 둘이 연립합니다. 맞죠? 연립을 했어. 거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x3승 한쪽으로 이항시킬게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실근을 찾아보자. 3차 방정식의 실근 찾기 뭐 해줘야 돼?
3차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너희들이 수학 상에서 배운 3차 방정식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요? 문자가 하나면 인수정리. 그치? 넣어서 0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진짜 저거 찾고 있으면 바보 멍청이죠. 그치? 뭐 가지고 바로 해버리면 돼. 마이너스를 가지고 아무 고민 없이 2번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왜요? 결국 우리는 곡선이 있었고 그 위에 있는 어느 한 점 P가 있었어. 거기에서 지나는 접선을 하나 만들었고 얘를 찾고 싶은데 지금 이 직선과 이 곡선이 연립한 거잖아. 연립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실근은 뭐뭐 나온다고? 얘만 나오냐? 아니잖아. 얘가 뭐 하거든? 접했으니까 뭐가 나오거든? 중근이 나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너희들은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갖고 있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됩니다가 2번이나 성립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접점을 가지고 아무 고민 없이 조립제법을 2번 쓰시면 끝나는 거야. 그거 설명하고 싶었어, 이거. 알았지? 혹시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된다는 걸 찾고 있었던 사람들은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x는 누구 하나 더 나와? 2 하나가 더 나옵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a는 2, b만 한 번 더 찾아주세요. 2 넣으면 얼마야? 19야? a는 2, b는 19.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그것 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조립제법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이너스 1 넣어 2번 쓰시면 돼요 라는 그거 하나 설명하고 싶었고요. 되나요? 재성 알았죠? 네. 민지도 알았지? 혹시 마이너스 1을 혹시 넣어서 0 된다는 걸 구했니? 오케이. 중근입니다. 2번 그냥 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6번 가봅시다. 6번은 뭐예요? A, 5라는 점에서 곡선의 근. 뭐야?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을 거예요. 곡선 밖의 점에서 긋는 접선. 그러면 민지야 뭐부터 출발? 오늘 했지만 접점을 가정합니다 해서 출발이라 그랬어. A를 또 쓸 수는 없으니 T라고 할게요. T3승 더하기 3T의 제곱 더하기 5예요.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갑니다. 뭐예요? 미분에서 T 넣어버리기. 3T의 제곱 더하기 6T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원래는 방정식 만드는 게 기본 풀이지만 우리는 지난번에 두 번째 솔루션, 두 번째 풀이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그치?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 하러 갑니다?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 T-A분의 요거 빼기 요거 5 빠지니까 T3승 더하기 3T의 제곱만 남아요. 양변에 귀찮지만 T-A를 곱해주세요. 그러면 계산은 흰색으로 갈게요. 3T의 3승 플러스 6-3a의 t제곱 마이너스 6at 는 t3승 더하기 3t의 제곱. 자, 한쪽으로 이항시킵시다. 2t의 3승 넘어가요.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3으로 묶어주면 1-a의 t제곱. 묶을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봐. 결국 점에서 곡선을 향해 접선을 긋는 상황을, 이건 그림 그릴 필요 없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떤 상황이 그려지냐면 3차 함수가 있고요. 곡선 밖의 점에서 선을 긋습니다. 뿅, 뿅. 그때 결국 접점의 좌표를 내가 t로 가정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그린 그림처럼 두 개를 그릴 수 있다면 접점이 두 개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1이라 두면은 얘는 2라 두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국 접선이 두 개다. 그럼 뭐가 두 개다? 뭐가 두 개다? 접점이 두 개가 되는 거야. 즉 t 값이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뭐야? 3차 방정식인데 얘가 무슨 걸 갖는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을 갖고 싶어.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실근이 3개인데 왜 2개밖에 안 보여? 2개가 같으니까.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잘 봐. 뭐로 묶어주면? 어머, t로 묶어주면 이렇게 나오고 결국은 뭐예요? 0이라는 근 하나 찾아 놓았지. 그럼 여기서 무슨 근이 나오면 돼? 중근이 나와도 되고 여기서 중근이 나와도 되고 또는 여기서 서로 다른 2개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0이면 돼. 그러면 중근이 나오잖아. 기억나지? 고차 방정식 수학 상에서 했던 거. 그래서 A 값은 2가지 종류 나올 겁니다. 하나는 판별식이 0입니다 해서 나오는 거 하나. 또 다른 거 하나는 어디서 나오는 거 하나? 0을 넣으면 성립합니다 해서 하나. A는 0. 해서 2개가 나올 겁니다. 알았죠? 네. 그렇게 푸시는 거고 이 문제 똑같은 문제가 RT 3번에 있어요. 똑같은 문제예요. 아예 숫자까지. 오케이? 그래서 RT 테스트 3번이자 곧 접선의 프린트 6번 문제풀이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 재성이도 숙제 다 못했었으니까 민지랑 둘 다 7번 문제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프린트 7번 문제요. 시간 잠깐 드릴게요. 자, 맞게 잘 풀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해주면 A, 2에서 곡선을 긋는다. 서로 다른 2개의 접선을. 자, 곡선 밖의 점에서 긋는 접선 노란색이니까 일단 뭐 하자? 접점을 가정해서 기울기를 가고 그 녀석이 점과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예요. 쭉 풀어줍니다. 맞죠? 그러나서 두 번째 뭐야? 서로 다른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2개의 접점이 존재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접점이 하나 나올 때마다 접선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지금 내가 그린 거는 2개가 아니다. 3개다. 알고 있나? 실제로는 이렇게 돼서 3개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린 그림이랑은 안 맞아. 2개가 되는 건 그럼 언젠데요? 라는 거를 사실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사실 선행용이 아니라서 그냥 일단은 기본 풀이로만 계속 갈게요. 알았죠? 어떤 상황인지 다음에 배우게 될 거야. 아무튼 지금은 그래서 뭐 해주세요? 서로 다른 2개의 접점을 가져주세요.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져주세요. 뭐가? 이 녀석이. 3차 방정식이. 그래서 3차 방정식이 2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중근 하나랑 중근인 외에 실근 하나랑 가져달라는 얘기라서 그치? 0이라는 근을 하나 찾았기 때문에 첫 번째 여기서 무슨 근을 갖습니다. 중근을 가져주세요. 여기서 무슨 근을 갖습니다. 0이라는 근과 함께 끝이 아니라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지도 역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알았죠? 뭐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잘하네. 그래서 답은 얼마 나오디? 1번 나오디? 아, 오케이.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보냐면 RT 테스트 5번이랑 홈워크 71번이랑 똑같은 문제였던 것 같은데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어떤 거 하나 남았죠? 접선 얘기는 기본적인 형태는 이게 끝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유형들 몇 가지 더 다루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당신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상황은 바로 저거. 누구? 두 곡선이 서로 접하는 경우요. 두 곡선이 접한다라는 게 사실 중요한 거지. 똑같은 의미를 갖는 다른 표현은 되게 쉬워. 어떤 상황이다? 2개의 곡선이 x는 a에서 뭐 한다? 공통 접선을 갖는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내가 노란색으로 써준 걸로 풀면은 누구나 다 쉽게 풀 수 있는데 곡선이 접한다라는 거는 그거랑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걸 모르면은 사실 풀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잘 기억해주고 똑같은 접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직선의 방정식이 똑같아지려면 기울기랑 점이 똑같아지면 되지. 그치? 그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고 그 점이 접점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의 풀이는 결국 뭐가 된다? 이거든 이거든. 한 곡선을 fx, 다른 한 곡선을 gx라고 하면은 fa랑 ga랑 같아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구도 프라임의 a랑 프라임 a가 같아지시면 됩니다. 2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몇 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71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은 저 기본형입니다. 뭐예요? y는 x 샴승 더하기 ax의 마이너스 1이라는 곡선과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뭐 한다? 둘이 한 점에서 뭐 합니다? 접한다라고 했어. 어디서 접해? 그거는 몰라. 정확한 값은 모르고 그냥 접한다라는 상황이 이어졌대. 오케이? 그래서 뭐 해보자?
x는 t에서 접한다라고 내가 미지수를 잡아보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t3승 더하기 at-1이랑 y좌표랑 뭐 t제곱 마이너스 2가 같아집니다라는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며 그리고 동시에 뭐요? 미분해서 t 넣은 거 3t의 제곱 더하기 a랑 2t도 역시 뭐합니다? 같아지게 됩니다. 맞지요? 이 둘을 뭐 해주시면 돼? 너희들은 동시에 만족이니까 연립해 주시면 되고 연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겠어? 밑에 있는 식을 그렇지 a는 형태로 바꿔서 대입해버리는 게 사실 제일 기본이겠지. 맞죠? 쉽다는 게 아니라 가장 말 그대로 기본적인 풀이. 그래서 이 녀석을 a 자리에 숑 대입해 주세요. 맞지요? 그러자. 그러면 t3승에 더하기 t배 해줍니다. 그럼 뭐예요? 2t의 제곱에 마이너스 3t의 3승 마이너스 1은 t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 녀석 풀어줄게요. t3승에 뭐야? 아니네. 우변으로 넘어가야겠다. 2t의 3승에 마이너스 t제곱에 마이너스 1이 0됩니다.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3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맞죠? 여기서 뭐 찾아달라고? t 값을 찾아주세요냐? 접하는 점을 찾아주세요냐? 문제가 뭐였지? a 값 찾기야? 아, 오케이. 아무튼 그러면 결국 이거 만족하는 t 값을 찾아서 대입해야겠다. 그치? t 값 찾으러 가자. t는 어떻게 돼요? 일단 1 넣으면 뭐합니다? 잘못 썼다. 1 넣어주면 0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2, 1, 1, 1, 빵. 그럼 여기서는 근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한 번씩 써보면 알겠지만 나오지 않아요. 1-8 음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는 실근은 누구밖에 없다? 1 하나밖에 없다. 그거 대입해주면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이거예요. 자, 그럼 71번은 기본적인 공통 접선 문제라면 이 녀석도 활용형 문제 은근히 어려운 게 있다. 그치? 어떤 경우? 원일 때. 한 곡선이 원이 나올 때. 테스트 몇 번? 5번 문제. 맞죠? 원이 나올 때는 y는 fx, y는 gx 꼴이 아니거든. 원은. 한 곡선은 그 형태겠지만 원은 y는 형태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결국 이거는 점을 의미합니다. 얘도 뭐예요? 지나는 점을 이용합니다. 그럼 지나는 점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뭐야? 원에서는 중심에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가 뭐다? 반지름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뭘 이용하라는 얘기야? 기울기를 이용해달라는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 근데 원은 미분할 수가 없는 대상이잖아. 함수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미분을 못하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못 구해. 그러면 뭐 해줘요? 기울기를 역시 이용을 할 거예요. 뭐 한다?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라고 할까? 접선의 기울기 자체는 구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 있어? 수직으로 만납니다. 누구랑?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랑. 오케이? 거리가 아니라 이건 기울기. 오케이? 그 사실을 이용하러 갈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RT 테스트 5번 문제 풀이해 볼게요. 그럼 마지막 풀이네. 테스트 어디 갔어? 오른쪽 그림 같이 중심의 좌표가 A 쉽네. 중심의 좌표를 주면 뭐 말도 안 하고 쉽대. 0, 얼마예요? 3입니다. 그리고 y는 2분의 1 x 제곱이라는 곡선과 여기서 하나 뭐 하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습니다. 뭐 했어? 곡선과 곡선이 뭐 했어? 접했어. 그러면 너희들은 좌표와 기울기를 어떻게든 사용하러 가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가 원이야.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일단 접점의 좌표를 t, 이 곡선을 이용해서 2분의 1 t제곱으로 구해놔요. 그럼 첫 번째 풀이 뭐 한다? 점을 지난다. 뭐 해줘? 거리가 반지름입니다.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뭐예요? t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t제곱에서 3을 빼고 제곱을 해주면 뭐가 나옵니다?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세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용하러 갑니다? 기울기 이용하러 갑니다. 기울기를 어떻게 이용할 건데요?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사실.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뭐가 된다고요?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 t-0분의 2분의 1 t제곱에서 3을 뺀 녀석의 기울기랑 누가? 미분에서 t 넣은 거 얼마? 접선의 기울기지. 뭐야? t냐? t네. t랑 뭐 한다? 곱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하고 끝. 어머! 약분된다 그치? 숑 숑. 그럼 결국 뭐예요? 2분의 1의 t제곱은 얼마? 2야. 그러면은 t제곱은 얼마? 4가 되겠네. 그럼 t는 뭐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오는데 하나는 여기가 2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라서 똑같습니다. 둘 다 좌우 대칭. 원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이거든. 알았지? 그럼 t값을 찾았어. 문제는 뭐였어요? 원의 넓이냐? 왜 자꾸 안 열리지 이거? 아 이거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누구 찾아주세요? R 찾아주세요. 그럼 이제 뭐 하는데? 노란색 식에다가 다시 대입해서 t제곱은 4 이걸 대입해서 답을 구하면 끝나겠다. 그치? 얼마예요? 4 더하기 1 R제곱은 얼마예요? 5 R은 얼마예요? 루트 5가 답이겠네. 됐지요? 네. 재성이 이렇게 맞게 풀었어? 아이 그래 똑똑하구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저 녀석만 조금 독특할 뿐입니다. 알았지? 잘 기억해두고 지난번에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요약 정리 좀 해봤어요. 무슨 중학생들 선행 수투를 왜 이렇게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내신 대비하듯이 뭐 요약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이게 다예요. 접선에서는. 알았죠? 그러면 이제 오늘 독특한 얘기 하나 하러 갈 건데 자 너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나랑 하기 전에 함수의 연속 끝났지? 함수의 연속에서 나오던 정리 이상한 거 두 개 있었는데 뭐였게? 기억나요? 하나는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갔을 거고 하나는 좀 중요하게 다뤘을 가능성이 있어. 최대 최소의 정리 그리고 사이값 정리. 기억나요? 와 새롭나 봐. 기억 안 나? 지금부터 정리하자. 자 다시 한번 해줄게요. 함수의 연속 단원입니다. 사이값 정리. 이걸 왜 굳이 내가 다시 설명해 줄까? 비슷하니까. 자 오늘 하는 정리. 무슨 정리? 너희들이 좋아하는 롤의 정리. 그 다음 세 번째 누구 정리? 평균값 정리. 해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겨서요. 그래서 일부러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셨죠? 가자. 사이값 정리는 뭐였냐면 일단 연속에서 나오던 녀석입니다. 연속일 때 쓸 수 있는 정리라는 얘기죠. 뭐 해주세요?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뭐 하세요? 반드시 연속인 함수 fx를 가지고 다룹니다. 두 번째, 그 구간의 양끝값. 구간 A부터 B까지의 닫힌 구간의 양끝값. FA와 GA가 있어. FA와 FB가 있어요. 얘들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얘들아? 아, 그렇지. 서로 다른 값에 대하여. 그 다음에 FA와 FB가 서로 달라. 그 사이에 있는 어떤 K라는 값이 있으면 그 K를 가지고 만드는 방정식입니다. 뭐요? fx는 K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우리는 뭐라 불러볼 거야? C라고 불러볼 거야. 그럼 그 C라는 놈은 어디에 있습니다? 열린 구간 사이에서 반드시 뭐 하세요? 존재하세요. 이게 사이값 정리였어요.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실근이 하나 있을 때 그때 실근이 반드시 존재하는 구간을 찾으시오. 이런 문제들 막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거를 조금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비슷비슷하게 롤의 정리와 평균 정리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두 개까지만 하고 설명까지만 하고 딱 쉬면 되겠다. 자, 롤의 정리는 A부터 B까지 연속인 거는 만족해야 돼요. 근데 연속이 끝이 아니야. 롤과 평은 언제 나오는 거야? 도함수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함수가 뭐 하는 상황이어야 하겠어? 당연히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다루겠다, 그치? 그래서 열린 구간을 따집니다. 미분 가능성은요.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평균값 정리도 똑같은 말이 이어져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출발합니다. 근데 롤의 정리는 fa와 fb라는 구간의 양끝값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 둘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상황에 대한 얘기고 평균값 정리는 같든 다르든 상관없는 모든 상황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면 롤의 정리도 당연히 성립해. 그럼 롤의 정리가 더 세부적인 하나의 유형으로 들어가 있는 독특한 상황을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굳이 왜 설명한대요? 그냥 밝혀진 순서가 롤이 먼저 밝혀졌고 그 다음에 평이 밝혀졌으니까 우리도 롤부터 배우는 거야. 알았죠? 그때 뭐 합니다? 그때 뭐 합니다? 역시 방정식을 다루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좌변에 있는 녀석은 fx가 아니라 f'x 꼴이고요. 우변은 뭐가 나와요?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정식의 실근을 우리가 만약에 C라 부른다면 C는 열린 구간 사이에서 존재합니다 라는 그 얘기고요. 평은 여기 두 개에서 끝나요. 즉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모든 함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합니다. 뭐가요? 프라임과 누군가를 비교하는데 그 누군가가 0이 아니라 평균값,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구간의 양끝값을 가지고 만든 평균값, 평균 변화율. 그 녀석과 같아지도록 하는 C가 열린 구간에서 존재하세요. 이게 평균값 정리예요. 왜 성립하는지는 지금부터 옆에 그림 그려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거 설명까지만 하고 딱 마칠 거예요. 알았죠? 네. 자, 사이값 정리도 했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보자면 증명하는 방법도 있어.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수투에서는.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그림 가지고만 설명할 겁니다. 자, 쟤는 무슨 상황? A부터 B까지. 뭐 하는 상황? 연속인 함수를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FA와 FB가 뭐 하대? 다르대. 그래서 난 지금 다르게 표현을 해봤어. 그림까지는 뭐 굳이 안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리려면 그냥 연필로 끄적끄적 되나요? 저 점과 저 점, 두 개의 점을 부드러운 곡선, 연속이니까 끊어지지 않는 곡선으로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연결시킬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면, 여기에 뭐가 있다면, K가 있다면, FA와 FB의 Y값, 사이에 Y값 K가 있다면 그놈을 지나지 않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릴 수 있어? 뻥! 이건 아니잖아. 연속이니까 끊어지지 않게 그리다 보면 언젠가는 지날 수밖에 없고 그놈이 바로 어디다? C가 되는 거야. X값. 알았죠? 네. 한 번만 지나나요? 아니요. 여러 번 지날 수도 있어. 3번 지날 수도 있어. 몇 번 지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나는 점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만 밝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롤도 마찬가지야. 얘는 뭐? FA와 FB가 뭐 하는 상황? 똑같은 상황을 놓고 다룹니다. 알았죠? FA가 곧 A, FB랑 같아지는 상황.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도록 미분 가능한 부드러운 곡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왕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돼? F'C,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나요? 네, 반드시 존재해요. 그곳이 바로 C예요. 2번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겁니다. 알았죠? 그럼 세 번째는요. 평균값 정리는. FA와 FB가 같든 다르든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나는 일단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 얘가 FA, 얘가 FB라고 해볼게요. 우리는 저 점과 이 점을 연결할 겁니다. 미분 가능한 곡선 부드럽게. 근데 곡선을 샹 그려줄 때 어떻게 해주세요? 누구랑 비교하자? A,FA와 B,FB를 연결한 직선과 그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나요? 네. 언젠가 한 번은 존재합니다. 물론 2번 존재할 수도 있어요.
여러 번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롤의 정리는 결국 이 0이 무슨 0이었어? 얘가 얘입니다. 그래서 0이었던 거야.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가 성립한다면 롤의 정리는 당연히 성립하는 건데 그 중에서 FA와 FB가 같은 좀 독특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뿐이에요. 알았죠? 자, 그럼 롤의 정리와 평균 정리는 뭔지 알았을 거고 그거 가지고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쉬었다가 설명할게요. 알았죠? 이거 삼각형 기호 처음 보지. 지금부터 쉬었다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인생이란 뭐랑? 내가 옛날에 어떤 애니메인가 만화인가를 보면서 아주 명언을 본 거. 삶이란 씨발이다. 무슨 만화를 보고 싶은데. 만화가 아니라 약간 웹툰으로 시작한 건데 약간 그런 거지. 일러스트 같은 장면 하나하나가 그냥 일러스트가 되어 있는 그런 웹툰이지. 삶이란 씨발이니까. 명언을 딱 날려주더라고. 자, 시켰네. 자. 벌써 시간이네. 네, 10분이 너무 훅 갔어요. 자, 가보자. 결국 우리는 여보세요? 네. 결국 우리는 뭘 다루러 가는 겁니다? 롤? 이게 다 뭐야?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게.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지금 C라고 했지만 C를 실근이라고 해서 C고 X거든 결국. 알았죠? 결국 우리는 방정식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방정식에 만약에 실근이라는 거를 너희들한테 만약에 구하세요라고 그냥 실근을 물어보면 그거는 그냥 고1 수학 상에서 배운 그냥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근이 존재하냐? 얼만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존재하냐?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사이값, 롤, 평균값 정리예요. 알았죠? 다음 두 번째, 실근의 정확한 개수를 물어본다면 그거는 방정식 문제일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실근이 최소 몇 개 존재하니 또는 적어도 몇 개 존재하니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사이값, 롤, 평균값 정리예요. 아니 그럼 선생 사이값인지 롤인지 평균값인지는 어떤 걸 가지고 구분을 해? 방정식에 식의 생김새를 놓고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fx는 k꼴이면 사이값 정리가 되는 거고요. 왜? 미분이 안 됐으니까. 근데 f'x는 이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롤평인데 우변이 0이면 롤의 정리고 우변이 어떤 k를 가지고 있으면 평균값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너희들이 다루는 아셈 하이매스라는 기본적인 난이도의 문제집에서는 저 정도까지는 안 나옵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만나거나 했을 때 그때를 위해서 미리 정리해둔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훨씬 쉬운 걸 다루러 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번을 내가 먼저 풀어줄 거냐면 78번을 볼게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6x래요. 근데 거기서 뭐 하래? 1부터 5까지 했어요. 뭐 하래요?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뭘 구하래? C를 구하래. 야, 문제에 C가 나와 있어? 그냥 C는 어디서 나오는 C야? 원래 그렇지. 롤의 정리에 나오는 그 C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뭘 찾으란 얘기야. 그렇지. 미분을 했을 때 2x-6이 나오는데 그게 뭐가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x를 c라 부르는 겁니다. 알았죠? 어때요? 정말 쉽죠? 네.
자, 당신들이 풀어보세요. 몇 번을? 아니야. 81번 푸세요. 롤은 쉬우니까 평으로 가자. 둘 다 쉬워요. 그냥 롤은 했으니까 평을 하자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자, 81번 가야지. 자, 가자. 어? 그렇게 치사하게 가. 야, 치사한 거 정도면 다행이지. 그런 거 있잖아. 이 선생님은 아무리 봐도 우리가 다른 과목이 아니라 이 선생님 수업만 듣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지 않냐? 어? 자기 수업만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리고 과제 같은 것도. 그래. 맞아. 그거 제일 심해지는 데가 어디야? 대학교거든. 아니 무슨 18학점을 꽉꽉 채워서 듣는 애들한테 본인 수업만 듣는 줄 알아. 숙제를 다음 주까지 뭐 A4 15장 제출하세요. 뭔 개소리야. A4 15장 어떻게 제출해. 아, 교수님들 진짜 너무 싫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자. 무슨 의미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수행평가가 콘텐츠 같은 걸 하면 어떻게 해서? 아, 인정. 남학생들 점수 진짜 안 나온다. 뭘 하라고. 어떤 애 저기 학원에 전에 학원에 고2 때 수행평가인가 뭔가를 하나 냈는데 전교 1등 하는 애야. 근데 수행평가 망했어. 왠 줄 알아? 색종이 가지고 상염색체, XX 염색체 이런 거 막 만들어가지고 못 만드는 게 제출하는 게 있었대. 그거 못 만들어가지고 감점 당했어. 이상한 학교 아니야? 손재주를 물어봅니다. 거기도. 아, 네가 딱 말한 그거 생각하니까 생각나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균값 정리해요. 평균 정리 또 뭐야? 미분을 합니다. 그리고 우변에는 0이 아니죠. 더 이상. 뭐예요? 비교 대상이 1과 3일 때의 뭐? 평균 변화율. 많이 3 빼기 1, F3 빼기 F1. F3은 9, F1은 1. 뺐어요. 얼마예요? 2분의 8. 얼마 나와요? 4. 그래서 미분해서 4가 나오도록 하는 X값을 찾습니다. 그걸 뭐라 불러요? C라 불러요. 알았죠? 그래서 답은 2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렇게만 풀면은 조금 아쉬워. 왜? 여기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롤의 정리니까 F1과 사실은 F5를 같은지 찾아왔었어야 됩니다. 서술형이라면 감점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알았죠?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선생님 여기는요. 그거 뭐야? 누구 확인해줘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 저기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구한 답이 하나만 있다는 보장이 있니? 2개 이상 나올 때도 있어요. 그때는 뭐만 찾아주세요? 열린 구간 사이에 있는 놈만 찾아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만약에 이걸 풀었어. 미분을 해서 0된 걸 찾았어. 근데 x가 2개가 나왔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6이었대. 답은 3만 답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알았죠? 오케이? 그런 데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지. 롤을 정리해서 찾는 C는 뭐야? 반드시 열린 구간 사이에서 존재해야 됩니다. 평도 마찬가지, 사이값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알았죠? 그런 문제에서 낚이지만 않으면 다 잘 풀 수 있습니다. 아셨나요? 네. 그 다음에 83번 풀어보시고요. 85번 풀어보세요. 83번은 그냥 눈으로만 풀리는 문제, 85번은 계산을 하셔야 되는 문제. 83번, 85번 두 개입니다. 83번, 85번 두 개는 쉽게 풀었을 거고 저기 오른쪽 위에 내가 별표 쳐놓은 문제 필기 잘 해두세요. 알았죠? 강의 노트 이런 곳에다가 필기 잘 해주시고 저 문제 학교 시험 단골이니까 잘 한번 풀어보세요. 포기하면 편해 이런 건가? 83번은 쉽죠? 맞죠? 몇 개예요? 6개입니다. 자, 잠깐만 고개 들어볼래? 얘들아, 잘 봐. 문제 살짝 바꿀게. 좀 더 꼬부랑꼬부랑하게 그리든. 답 몇 개?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똑같잖아. 얘만 옮겼어. 몇 개? 4개. 됐죠? 됐죠? 뭐? 이거랑 기울기가 똑같다고 하는 점이 몇 개냐? 를 열린 구간 사이에서만 찾으세요. 거든.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4개입니다. 지금 거기는 옆에 꼬부랑한 게 없으니까 몇 개? 6개가 맞기는 한데 혹시나 더 꼬부랑해도 6개예요. 답은. 변화 없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조심할 수 있겠죠? 자, 85번 갑니다. 85번은 쉽지? 이거를 만족하는 C. 야, 이게 뭔데? 이게 바로 뭐예요? fk-f1 나누기 k-1. k가 더 큽니다. 맞죠? 그리고 f'의 c. 아, 뭐야? 평균값 정리의 식이 그대로 나왔네. 열린 구간 1부터 k까지 해서 만족하는 c. 이 식을 만족하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찾아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뭐 하시면 돼? 그냥 대입해서 다 풀어주시면 되니까 패스. 알았지? 미분에서 루트 7 넣은 거랑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랑 같습니다. 라고 풀면 끝나요. 답은 몇 번? 1번 나올 겁니다. 다들 잘 했더라. 자, 그러면 이제 몇 번? 저 녀석. 번이 아니라 저 녀석 풀어볼 건데 야, 리미트 안에 f 빼기 f를 보면 뭐가 사실 제일 먼저 떠올라? 리미트 안에 f 빼기 f. 미분계수가 먼저 떠오를 거야. 근데 절대로 미분계수 쓰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미분계수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h가 0으로 갈 때 a 더하기 h 빼기 fa 0으로 가셔야 돼요. f 상수 리미트 x가 a로 가도 마찬가지야. fa 빼기 fa로 가셔야 됩니다. 맞지? f 상수 빼기 f 상수. 근데 이번에는 어떤 리미트야? x를 어디로 보내는? 무한대로 보내는 리미트이기 때문에 f 빼기 f지만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리미트 없이 생각해야 돼. 야, 그러면 이거 어디서 나와? 이게 뭔데? 이게 뭐야? 나누기 뭐만 있다면 2만 있다 치면 마이너스 2라고 할까? 마이너스 2만 있다 치면 뭐야? 평균 변화율이다. 그치? 맞아요. 아, 그럼 얘는 평균 변화율이네. 그러면 얘랑 같아지도록 하는 누가? 얘랑 같아지도록 하는 누가? F'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x-1과 x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어떤 C. 맞니? 같아지도록 하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할까 안 할까? 100% 존재할 겁니다. 맞나요? 거기다가 리미트를 붙이는 거야. 어떤 리미트? 우리가 원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 여기도 x가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c는 어디로 가는데? x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얘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요. x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x 플러스 1은 어디로 가요? 무한대요. 그럼 그 사이에는 c는 어디로 갈 건데? 그렇지, 얘는 c가 무한대로 갈 때로 바뀌어요. 내가 문제를 잘못 썼네. 이거 프라임이야. 왜 프라임 빠졌지? 옮겨 쓰다가 잘못 썼나 봐. 아래 위 바꿔주다가. 그래서 얘가 뭐예요? 우변이 3입니다. 뻥 치고 있네. 그러면 최종 답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누구만? 노랑 색깔 쟤만 남길 수 있겠냐? 쟤는 얼마예요? 답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요 프라임 잘 써놔. 아까 처음 했습니다. 알았죠? 요 문제 진짜 단골 손님이니까 잘 기억해놓고 일부러 순서래. 색깔 가지고 좀 구분해놨으니까 노란색을 구하고 싶어. 그래서 양변을 누구? 평균값 정리랑 똑같이 생기도록 빨간색 형태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리미트 풀기 위해서 초록색 리미트 붙여준 거예요. 양변을 똑같이. 알았죠? 자, 필기 마무리 해주시고 다 되면은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증가감수 극대극소로 갑니다. 자, 가자. 자, 오늘은 이제 증가감수 할 건데 자, 가볍게 시작할게요. 오늘은 극대극소에서 활용형 문제 뺄 거고 단순 연산만 낼 거야. 그래서 오늘은 쉬울 겁니다. 숙제 양은 적당해도. 알았죠? 재성 씨 알았죠? 힘내세요. 샷업하세요. 자, 증가하자. 증가의 정의가 뭐예요? 그렇지. 정확하게 얘기했다, 그렇지? 그거를 이제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뭐냐면 x1보다 x2가 더 크면 y값도 뭐 하세요? 더 커지세요. 이게 바로 증가의 정의입니다. 야, 그럼 감소는 뭐야? 똑똑하구만. 오늘 삘 받았네. x가 커졌을 때 y는 뭐 하는 거요? 감소하는 거를 말 그대로 감소라고 합니다. 맞죠? 오른쪽으로 갈 때 내려가면 감소.
오른쪽으로 갈 때 올라가면 증가를 의미합니다. 맞나요? 그게 증가 감소의 정의야. 이게 다야? 아니, 우리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자, 누구냐면 이제 무슨 함수를 예를 들 거냐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늘 증가 감소 이거 어느 단원이야? 미분 단원입니다. 맞죠? 도함수의 활용이잖아. 미분 한숨 쉬지 마세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증가와 감소를 알아보자. 자, 미분 가능한 함수래. 자, 보여드려봐요. 숑숑숑숑. 자, 민지야. 요쪽 구간에서는 증가니 감소니? 증가하고 있다. 맞죠? 재성씨? 여기서는 감소예요? 증가예요? 감소예요. 그러면 신재성씨? 여기서는 증가예요? 감소예요? 여기 남학생 대답해볼까? 증가예요? 감소예요? 난 남학생은 아니죠. 남자입니다. 나는. 남선생? 자, 남학생? 여기 증가예요? 감소야? 그 다음에 여기 신씨 있나? 신씨 대답해보자. 뭐야? 이겁니다. 자, 그래프의 생김새를 보아하니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다 안다. 그치? 이 녀석을 누구랑 연결시켜보자? 미분합니다. 뭐? 미분계수. 누구?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봐. 증가하고 있는 이쪽 구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들이 다 어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요, 감소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생겨? 접선의 기울기들이 다 이런 식으로 생겨요. 공통점 찾았나? 증가에서는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깁니다. 뭐예요? 양수, 음수, 양수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결국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요? 미분을 했어. P 프라임을 구해봤어. 프라임을 구해서 그 녀석이 뭐가 되면 양수가 되면 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죠? 거꾸로 미분을 했어. 음수가 나왔어. 그럼 뭐가 돼요? 감소가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의문이 드는 게 있을 거야. 양수는 증가고 음수는 감소면 0은? 자,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경우 쭉 0을 유지하는 구간 여기를 얘기해봐. 증가야 감소야? 증가예요? 아니죠? 감소하나요? 아니죠?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무시할게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 함수를 뭐라고 주면 증가합니다 라고 주면요, 감소합니다 라고 주면요, 증가라는 게 명확한 상황에서 프라임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 크거나 같아집니다. 여기는 등호가 붙어요. 왜요 선생? 왜? 증가라고 했는데, 그치? 증가라고 했는데 이런 거 존재하겠니? 이미 증가합니다 라고 먼저 줬어. 그때 프라임을 구해봐 라고 하면 프라임은 0이 될 수 있잖아. 왜요 선생? 잘 봐. 이런 함수 있지. 예를 들어서 x 3승 같은 거. 이 점에서 잠깐이지만, 아주 잠깐이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여기 빼고는 일단 증가인 건 명확하다. 그치? 양수니까. 그럼 여기는 어떤데요 선생? 한번 확인해 보자. 이 점에서부터 아주 좁은 구간,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어떻게 됐어? y값 증가했나요? 네. 여기서 여기 아주 바로 옆에 조금 갈 때 y좌표 증가하나요? 네. 잠깐이라도 y좌표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가 존재하나요? 없잖아요. 얘를 가지고 생각해봐. 이게 증가 감소의 정의야. 오른쪽으로 갈 때 올라가면 증가한다며. 계속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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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멈춘 거야? 아니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y좌표만 보면. 알았어요?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아주 잠깐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y좌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y좌표가 뭐가 나온 적이 0이 나온 적이 2번 이상 존재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증가함수예요 라고 너희들한테 또는 감소하고 있어요 라고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크거나 같다와 작거나 같다가 성립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야. 자, 너네 명제 알지? 수학화. 명제의 참고짓은 진리집합의 포항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자, F'의 X가 0보다 큰 거 한번 생각해봐. 어떤 예시들이 들어가겠어? 이런 거 들어가겠지? 맞죠? 증가합니다의 예시를 들어봐. 이런 거 있겠지? 이런 거 있겠지? F'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생각해봐. 이런 거 있겠지? 항상 크기만 한 거. 잠깐 0 되는 것도 있겠지? 일정 구간 동안 계속 0 되는 거 있겠지? 집합의 포함관계를 봐봐. 어때? 이게 성립하거든. 명제는 어떻게 성립해요? 이거면 이거다, 이거면 이거다가 성립하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나? 와, 그럼 물어보기 딱 좋다. 어디서 물어보기 딱 좋다? 참거짓 문제. 너희들이 싫어하는 참거짓 문제에서 물어보기 딱 좋습니다. 되게 헷갈리게 해놨거든. 이면 이다 해가지고 기억, 참, 땡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았죠? 네,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그냥 안 지워도 되겠지? 안 지워도 되겠지? 이건 뭐야? 지워도 되겠지? 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과목이 뭐예요? 과목이요. 수학 2. 수2는 대상 함수가 누굽니다. 수2에서 다루는 함수는 어떤 함수만 다룰 거야, 앞으로? 도함수? 아니, 말고. 함수. 그냥 fx. 어떤 함수? 다항함수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다항함수 fx에 대하여라고 또 넘어갑니다. 다항함수라고 말하죠. fx는 빼죠. 다항함수에 대하여 증가와 감소를 물어봅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프라임으로 비교합니다. 왜?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하니까. 근데 잘 봐. 크거나 같습니다랑 증가합니다라는 말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왜요, 선생? 아까 이 녀석 F'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증가한다라는 게 거짓이었지. 그 반례가 뭐가 있었어? 근데 다항함수면 상수함수를 제외하고 나면 이런 함수 존재해요, 안 해요? 무조건 이겁니다. 그렇죠? 일정 구간 동안만 잠깐 상수함수가 나오는 경우 있어, 없어? 그런 게 없는 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서 그래요. 알았죠? 그래서 증가합니다. 증가함수를 그려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다항함수에서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그려봐. 아까는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었는데 다항함수로 오면 뭐가 돼요? 사라져요. 진리집합이 어때? 똑같잖아. 이거 참, 이거 참. 알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음? 이것도 어때? 참거짓 문제 내기 딱 좋겠지. 제일 처음에 기억.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하는 순간 쟤랑 얘는 달라집니다. 두 번째, 니은.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얘랑 주면은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겠죠. 알았죠? 굉장히 참거짓 문제 내기 좋습니다. 진위 판단형 문제라고도 하죠. 뭐 그 문제. 학교 시험 단골 손님이에요. 쌤 하이메스는 그 진위 판단형 문제가 아주 까다롭게 내진 않겠지만 학교 시험은 꽤나 까다롭게 낼 수 있습니다. 알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렵다기보다는 실수하기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자. 어렵지는 않아. 틀리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프라임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슨 함수?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용어 두 가지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뭐가 있냐 하면 증가 함수라는 게 있고 감소 함수라 부르는 게 있습니다. 증가한다가 아니라 증가함수, 감소합니다가 아니라 감소함수라는 게 있어. 얘네들은 뭘 의미하냐면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이미 밝혀진 거. 뭐? 증가하거나 오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 알았죠? 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증가함수 fx에 대하여라고 얘기하면 모든 범위에서 증가합니다가 밝혀지는 거고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겠네. 모든 실수 x1과 x2에 대하여 x1과 x2가 이렇게 되면 이게 성립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야? 증가함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면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증가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돼요. 야, 근데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면 뭐가 돼? 무슨 함수? 신기하게도 1대1 대응이 됩니다. 물론 1대1 함수라고도 할 수 있긴 하겠지.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 하니? 네. 근데 만약에 실수 전체로 줘버리면 공역을 1대1 함수라고도 합니다. 알았죠? 근데 아무튼 1대1 대응으로 만들어줍니다. 1대1 대응으로 만드는 이유는 뭐다? 그게 뭐가 되거든? 그렇지! 똑똑하구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2에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하면 수학 하에서는 1대1 대응입니다 였지만 수2에서는 증가 또는 감소함수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 표현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알았죠? 네, 잘 기억하세요. 자, 가보자. 그러면 여기까지 증가와 감소를 배운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자. 야, 증가와 감소는 왜 배웠을까? 있으니까 배운 거라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빨 뽑을 거예요. 왜 배웠을까요? 결국 우리가 여태까지 극한에서부터 연속에서 미분 가능에서 미분 개수에서 도함수의 활용 접선하고 나서 증가 감소 한 이유가 뭐야? 결국 수2의 핵심이 뭐야? 미분 왜? 뭐 하는 게 핵심인데 왜 미분인데? 기울기 땡. 결국 수2는 우리가 현재 다루지 못하는 다항함수의 최종 버전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뭐 못해? 그래프 못 그리잖아. 우리 3차함수 그릴 수 있어? 인수분해가 되면 그릴 수 있어요. 안 되면 못 그려요. 수2는 결국 다항함수, 인수분해 안 되는 모든 3차, 4차, 5차 함수를 그리기 위한 게 수2입니다. 극한을 배운 이유는 뭐야? 함수값 하나 더 비교해서 연속 가려고. 연속을 배운 이유는 뭐야? 미분 가능한지 안 한지를 따져보려고. 미분 가능하면 뭐 할 건데? 미분해야지. 오케이? 미분을 하면 뭐 하는데? 접선의 기울기를 파악하거든. 접선의 기울기 파악해서 뭐 하는데? 그놈의 부호만 가지고 오면 뭐가 되거든? 증가와 감소거든. 오케이? 그럼 증가와 감소를 알면 뭐 하는데? 여기는 증가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하세요. 그 전과 그 후에는 계속 감소하세요만 이어집니다. 그 이전은 계속 감소, 그 이후는 계속 감소.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세요. 감소합니다. 잠깐 멈추세요. 왜? 증가로 바꿔주세요. 그러다가 다시 멈추세요. 왜? 감소해야 되거든요.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세요. 감소하세요.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다항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증가 감소를 배우는 이유가 뭐다?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도함수의 활용의 꽃 2번 단원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거 하러 가기 위해서 이 짓을 해왔던 거예요. 여태까지. 이해되었어? 결국 여기가 핵심이고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와? 수능, 수2의 킬러 문제들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알았죠? 여기가 핵심이고요. 다항함수 여태까지 배웠던 우리 중학교 때부터 여러 함수 배워왔다 같이 1차 함수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최종 버전이 여기에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셈 하이메스나 센 정도까지는 할만해. 근데 1품 넘어가고 블랙라벨이나 마플 시너지로 딱 넘어가는 순간 개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는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하러 갈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너희들은 N반, 잘하는 반이니까 뭐 할 거야? 수능 문제, 수능 범위까지 한번 가볼 거야. 난이도를. 신난다, 그치? 각오도 남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너네들이 먼저 풀어보자. 몇 번? 47번. 신난다, 그치?
이상한 소리 내지 마세요. 다음에 55번 두 개입니다. 번호 써놨으니까 한번 풀어보소. 47, 55. 자, 항상 너희들도 수학을 많이 공부해봐서 알지만 마지막에 물어보는 A 더하기 B, 알파 곱하기 베타 그게 중요하니? 그거는 핵심이 아니다, 그렇지? 근각계수관계랑 연결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단 핵심이 아닌 건 너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은 이거예요. 증가와 감소. 맞지? 얘들아. 근데 47번과 55번의 문제 차이 알겠어? 뭐가 달라? 함수 fx가 달라요라는 개소리는 때려치세요. 뭐가 달라? 증가 감소가 달라요라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뭐가 달라? 문자가. 또 뭐 그래 다 다른 거 다 얘기해봐. fx 함수 다르고 구간 다르고 증가 감소 다르고 또 물어보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거 알겠어? 뭐가 달라? 문제의 뉘앙스입니다. 약간 한글 공부, 한국어, 국어 공부라고 생각해봐. 둘이 다른 문제라는 거 알겠어? 잘 봐. 거기 들어봐. 47번은 증가하는 구간이 1부터 5까지예요. 그 말은 둘이 같다라는 얘기 아니야? 1부터 5까지에서 증가합니다. 그럼 그 외 나머지는? 감소한다는 얘기죠. 근데 55번 잘 봐. 이 구간에서 감소하도록. 이 구간에서는 감소하래. 그 구간 말고는 감소하면 안 돼? 감소하는 구간 안에 포함되세요라는 얘기예요. 두 문제의 차이 알겠어? 그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알았죠? 근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큰 틀부터 나는 항상 가르칠 때 이거 강조합니다. 야, 이거 결국 어느 단원이야? 어느 형태의 문제겠어? 뭘 물어보는 거겠어? 가장 기본적인 핵심을 파악해봐. 그게 바로 뭐야? 증가 또는 감소거든요. 뭐 해야 돼? 미분. 맞죠? 맞나요? 왜? 증가 감소는 뭐로 따지라고 배웠거든? 미분 계수의 부호 또는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에 따라 달라집니다라는 거 배웠거든. 맞나요? 가자. 그러면 어떻게 푼다? 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크다 또는 무슨 함수야? fx는 3차함수입니다. 3차함수는 무슨 함수?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의 증가 감소는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예요. 뭐하래? 증가 찾으라 그랬거든. 크거나 같다를 찾아줍니다. 그 녀석의 해를 찾아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시오란 얘기예요. 근데 얘는 이건 썼다 지울 거야. 작거나 같다의 범위를 찾아줍니다. 맞죠? 그 해의 범위는 뭘 포함한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범위를 포함하세요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푸는데 선생? 는 0을 이용해서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려봐. 이거지. 맞지? 이 f 프라임 x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요. f 프라임 x 그림입니다. 뭐였어요? x축보다 뭐 해주세요? 내려가는 구간을 보자. 근데 그 구간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아,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얘는 굳이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그린 그림이 y는 f 프라임 x예요. 그 녀석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딱 1과 5가 되는 거라서 얘는 어떻게 풀면 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부호 반대. 얘는요? 됐어요? 됐냐고요? 어때요? 오늘 쉽죠? 우와. 자, 얼른 머릿속을 정리해보세요. 두근의 합. 1과 5의 합. 이게 0이라는 방정식을 생각하면 두근의 합. 두근의 합. 최고 차이 계수분의 1차이 계수의 부호 반대.
근각 개수의 관계. 얘는 두근의 곱 이차의 개수의 분의 상수항. 고 그대로. 알았죠?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떤 문제처럼 보여? 약간 근의 분리 문제인 것처럼 보여.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다른 근은 1보다 크다. 근의 분리. 근의 분리가 뭐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고 있니? 또는 그냥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 그냥 마이너스 1을 넣어줘. 뭐 해줘요? 뿅. 12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7. 그게 뭐 하시오? 일단 x축보다 내려가셔야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 오케이? 딱 거기서만 감소해도 상관은 없어. 포함하라 그랬지. 같아져도 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두 문제의 차이 알겠어요? 47번은 문제를 다시 잘 봐. 증가하는 구간이 이겁니다. 라는 얘기는 이 구간에서만 증가하세요고 55번은 이 구간에서 증가하세요 또는 감소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이 구간 말고 나머지에서도 감소할 수 있어. 즉 감소하는 구간 속에 얘를 포함시키세요라는 얘기예요. 문제 자체의 차이를 알겠니? 말 자체에서 뉘앙스를 잘 파악하세요. 알았죠? 아셨나요? 예. 자, 그리고 하나 더. 거기 들어봐. 얘들아, 지금 무슨 함수 다루고 있어? 다항함수. 증가함수인데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우리의 주 대상은 다항함수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자, 유형 1번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 47번 또는 48번 이런 거 보면은 다 뭐가 붙어 있어? 등호가 붙어 있죠. 등호가 붙어 있는 이유는 알죠? 뭐 때문이에요? 다항함수니까 그냥. 다항함수는 무조건 증가합니다가 이거거든. 자, 거기도 잠깐만 들어볼래? 이거 필기 혹시 끝났니? 재성이도 이해됐니? 자, 이해 다 됐으면 잠깐 교육과정에서 빠져있는 내용 잠깐만 하나만 설명할게. 이거는 그냥 가볍게 듣기만 하세요. 알았죠? 아무래도 내가 너희들한테 앞으로 여러 가지 프린트나 뭐 문제를 줄 수도 있고 너희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 자체가 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과 수투를 하더라도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9버전일 경우도 있잖아. 그치? 수2라는 거는 얼마 안 됐고 미적분 1 시절은 오래됐으니까 그 시절의 문제가 있어서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녀석 하나만 딱 설명하고 갈게. 이거는 안 써도 돼요. 알았죠? 지금 너희들의 계정은 2015 계정이고요. 바로 직전 계정, 지금 현재 21살인가 된 애들 2009 계정입니다. 2009 계정과 2015의 계정은 사실 수2 또는 미적분 1 과목이 좀 많이 바뀌었어.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먼저 얘기를 해봐. 자, 재성아, 이 점에서는 증가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니? 이 함수는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민지야, 요 점에서는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니? 오케이? 그러면 한 번 더 재성아, 요 점에서는 증가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니? 증가, 감소, 증가 누가 봐도 명확합니다. 맞죠? 근데 하나 더 물어볼게. 민지야, 여기서는 증가야, 감소야? 자, 이 상황을 물어볼 때 사실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지 않아? 아니, 이거면 증가입니다라고 하는 게 맞겠지. 이거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그 과도기에 있습니다. 맞죠? 바뀌는 딱 그 순간에 있어. 증가야, 감소야?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2009 계정이었어요. 얘는 한 점에서의, 그때는 증가가 아니라 증가 상태라 불렀거든. 한 점에서 물어보면 한 점에서의 증가 상태도 다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점은 다뤄요, 안 다뤄요? 안 다뤄요. 한 점에서의 증가 감소는 다뤄요, 안 다뤄요? 아싸리 안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증가 감소는 그럼 뭔데요? 구간에서의 증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감소는 마찬가지. 그거는 남아있어요? 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다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때는 이 점은 포함시켰어 안 시켰겠어? 안 시켰겠지. 자,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라고 칠게. 감소하는 구간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 2009 개정에서의 답은 뭐였겠어? 열린 구간이었습니다. 그렇지. 근데 2015 개정으로 왔어요. 증가 감소 바뀌는 게 여기입니다. 자, 감소하는 구간으로 물어볼게요 라고 하면 너희들의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만약에 다항함수라면 닫힌 구간이라고 그냥 써주세요예요. 한 점에서의 증가 감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항함수는 다 등호 붙이면 돼. 알았음? 그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 게 47번이랑 똑같아. 증가하는 구간이 블라블라입니다 라고 할 때 옛날 문제는 열린 구간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죠? 옛날 문제라서 그래요. 프린트로 나눠주는 문제들. 알았지? 네, 그거는 좀 구분하세요. 2009 개정과 2015 개정에서는 한 점에서의 증가 감소를 물어보는 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이거를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니까 증가 구간에서 뺐어. 근데 지금은 증가에도 넣고 감소에도 넣는 게 되게 독특한 거예요. 잘 봐. 증가 구간 찾아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1까지. 5부터 무한대까지. 5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고요. 1은 증가도 아니고요. 감소도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답은 뭐겠어? 되게 독특하게도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닫힌 구간 1까지가 증가고 닫힌 구간 1에서부터 감소입니다. 1을 둘 다 포함시켜요. 왜? 다항함수니까. 알았지? 그게 조금 달라졌어요. 알았죠? 그거 좀 차이 더 해야 될 거야. 알았지? 요. 예. 가자. 계속. 오,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 왔다. 긍정적인 아이구나. 자, 다음 장 가보자. 옆으로 갑니다. 다음 장이 아니네. 51번 갑니다. 53번 가보자. 얘들아, 51번 문제 뭐라 돼 있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53번은요. fx 3차 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누가 봐도 같은 문제고요. 그럼 53번은 증가함수겠어? 감소함수겠어? 증가함수입니다. 왜? 누가 결정하는데 그거는? 찍지 마세요. 머리 찍어버립니다. 뭐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결정합니다. 알았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3분의 1 양수잖아. 양수는 항상 어떻게 그려? 오른쪽 위로 끝나도록 그리잖아요. 3참수는 이렇게, 2참수는 이렇게, 1참수는 이렇게 하잖아. 오른쪽 위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증가함수가 돼요. 근데 이거는 증가함수가 중요한 건 아니야. 왜? 미분을 하면 몇 참수가 되니까? 2참수가 되잖아. 근데 그게 항상 증가하래. 항상 양수가 되래. 영도 포함. 다함수니까. 뭐야? 그렇지.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뭐? 판별식으로 풉니다.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똑똑하구나. 같다. 알았죠? 이 문제는 안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 남았어요? 륵대, 륵소. 극대와 극소가 남았습니다. 와,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할게요. 자, 가자. 극대가 있고 극소가 있어. 오늘 처음 배우는 개념이다. 맞죠? 맞죠? 잘 구분하세요. 자, 그냥 극대와 극소입니다. 극대와 극소의 정의는 뭘까요? 잘 봐요.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이 뭔 개소리인지 좀 이따 볼게. 첫 번째. FA 크거나 같다 FX. 그때를 우리는 함수 fx는 x는 a에서 함수 fx는 이라는 말은 뺐다. 극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두 번째. 거꾸로 가면 극소가 되는 거죠. 자, 잘 봐. x는 a가 여기 있어. 그때 함수값 fa가 여기 있다 쳐봐.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 뭐? 모든 구간이 아니라 어떤 열린 구간? 하나만이라도 라는 얘기야. 그게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x는 a의 주변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아주 좁은 범위로서 이 주변. 어디만? 이만큼만 보란 얘기야. 그 주변만 봐봐. 어때? 아, 쉣! x는 a일 때의 함수값 fa보다 뭐 하자? fx가 뭐 하다? 더 작다. 다시 다른 말로 fa가 뭐 하다? 가장 크다. 요렇게럼 생기면 되는 거예요. 모든 구간이 아니니까 다른 데서는 더 큰 게 있어도 돼. 그 주변만 보면 돼. 그러면 이 열린 구간에 대해서 fa가 가장 큽니다. 맞잖아.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때 우리는 뭐라 부릅니다? 극대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좁은 범위를 봤을 때 극대 극소를 찾아보자. 자, 예시를 바로 들어갈게요. 안 켜졌어요? 됐다. 가자. 원래는 너희들한테 찾아보세요 하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럴 시간까지는 없어서 A 요 뾰족점 B 요 뾰족점 C D E F G 자, 극대인 곳을 모두 다 찾아보세요. 답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극소도 찾아봐야지. 극소는 어디겠어? C, E는 명확하게 찾을 수 있겠니? A도 포함합니다. 잘 봐요. A일 때의 함수값 봐봐. 어디 있어? 요 있지? 아주 좁은 범위 주변 봐봐. 어때? 다 같지? 같다 둘 다 성립하거든. 그래서 극대이죠. 극소야. 여기 잘 봐. 얘를 포함하는 아주 좁은 범위만 봐봐. B일 때가 어때? 가장 같기도 하지만 크기도 하지. 그래서 크거나 같다를 성립하도록 하고 있어. FA 얘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옆에 게 아니라 얘가 크거나 같은 거, 얘가 작거나 같은 거,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라 보면 돼. 아주 좁은 주변만 봤을 때. 얘 주변만 보면 어때? 얘가 제일 작잖아. 극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 극소의 예시들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극대 쉽게 말해서 이거 요런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알았죠? 극소는요. 이거 요런 거 포함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극소야. 알았지? 요런 것도 아주 좁은 주변 보면 얘가 제일 작거든. 퉁 튀어 혼자 함수값만 밑으로 내려간 거. 알았죠? 알았죠? 자, 가자. 근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함수는 무슨 함수야? 수투에서는 다항함수와 같은 미분 가능한 함수를 다룹니다. 여기는 다항함수라고 해서 독특한 거 없어요.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의 fx의 함수라고까지만 할까?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극대와 극소까지만 하면 오늘 개념 설명은 끝나요. 네. 한두 개 풀어줄 거거든요. 깔깔깔. 가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극대와 극소는 야! 이거 미분 가능? 얘 가능? 얘는 다 지우고 얘네들만 봐. 극대인 곳에서 극소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됩니다. 그래서 fx가 x는 a에서 뭐 한다?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다라는 거를 극값을 갖는다라고 해요. 가지면이라고 하죠. 극값을 가지면 뭐 한다? f'a는 뭐 합니다? 0이 됩니다. 알았죠? 두 번째. 그럼 선생님, 프라임이 0이면 무조건 거기는 극대 또는 극소야? 아니요. f'a가 0이라고 끝이 아니라 이고 그리고 뭔가를 만족해줘야 됩니다. 어떤 거 있겠어? 이거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 곳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으면 안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f'x의 부호가 x는 a에서 좌우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돼?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자, 극대의 극소예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극대의 극소예요. 그렇지. 왜? 프라임의 부호잖아. 그렇지. 증가하다 감소하면 이런 얘기예요. 얘는 극소겠죠. 알았죠? 알았죠? 예. 그 다음 마지막 용어 하나 딱 남았습니다. 이때 FA를 뭐라 불러주냐면 극대값이라 불러주고요. 이때 FA를 뭐라 불러주냐면 극소값이라고 불러줘요. 알았나요? 그럼 여기도 잘 봐. 무슨 문제를 내기 딱 좋겠어. 그냥 함수냐? 미분 가능한 함수냐에 따라 또 참거짓. 개똥 문제가 나와야 또. 조심하세요. 알았죠? 증가함수 극대극소는 참거짓에서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냥 문제는 쉬워. 알았지? 알았지? 자, 딱 하나만 풀고 마칠게요. 몇 번? 60번. 아 그래 57번 해라 야. 57번 하자. 57번. 57번. 오늘 유형 6번까지입니다. 알았죠? 68번까지예요. 더 하지 마세요. 못해요. 설명해줘야 돼요. 뭐야? 종이 왜 이렇게 빨리 쳐? 시간 느려? 아씨. 가자. 가자. 뭐 해야 돼요? 3차 함수입니다. 무슨 함수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극대극소에서는 미분 가능이라고만 해석하자. 알았지?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또는 뭐 다항 함수입니다. 그때 극대극소에 대한 질문을 하네요. 뭐 해주셔야 돼요? 미분해버리자. 미분했어요. 뭐 나와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 그래서 뭐 찾아야 돼 얘들아? 0 되는 걸 찾아야 됩니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야 극소야? 그 전을 잘 봐. 마이너스 3 같은 거 넣어봐. 어때? 양수입니다. 맞죠? 그래서 극대가 나와요. x에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주거나 0 넣어주면 음수 나오잖아.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곳이야. 알았죠? 그럼 2에서 뭐합니다? 극소입니다. 아셨나요? m값 찾아주시면 돼요. 대입은 생략할게요. 알았죠? 알았죠?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올 거야. 미안. 얘가 14예요. 마이너스 14. 아 몰라. 너희들이 계산해.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근데 왜 내가 여기서 끊었냐면 그 이후도 지금 현재 풀라고 하면 풀 수는 있다. 근데 왜 끊었냐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뭔가를 하나를 더 배웠을 때 더 쉽게 풀리기도 해. 그래서 나는 원래 설명을 요 정도에서는 그냥 단순한 연산 정도만 물어보고 끝을 낼 거예요. 그럼 그 뒤에 거는요. 뒤에 걸 먼저 배우고 와서 다시 하러 갈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수고들 많았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